Forget your feelings, show me you want it. You've been a phantom, ain't no more talking. Need you to back it up. 타게. 너 마스크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그래? 야, 갖고 지금? 갖고 와. 뭐하는 게 어디 있는지 알지? 가자, 유아마. 아휴. 사인지 보이지? 가. 오케이. 유아마, 너 전화기 하고 갖고 왔어? 폰. 오케이, 가. 아들 학교에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 지금 중학교까지 같이 와가지고, 그리고 동네가 같아가지고 항상 걸어갈 때 만나요. Had your time to get with it. Now I'm in your face with it. What you gon' do with it? Legs up to the ceiling. Know that I'm a freak with it. Hit you when I need it, but you know what it is. Forget your feelings. Show me you want it. You've been a phantom. You know, back it up. Yeah, back it up. 얘가 오피스에 있던 애인데 이렇게 노래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얘네들이랑 다르게 한 게 없는데 물도 똑같이 줬거든요. 아무튼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의 브런치. 오늘은 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됐는데 아들이 거의 다 아침에 먹다가 남긴 거예요. 이거 팬케이크 퍼프 이것도 남겼고 햄 그다음 소고기랑 소세지 그 그라운드 그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만든 거고 이거는 감자, 피망, 그다음 계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간 거고 소세지는 좀 더 놔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구워버렸고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 이렇게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뒀던 거 아보카도 오일에다가 조금만 구워가지고 갖고 온 거고 이거는 밑볼이에요. 저번에 추에로조에서 산 건데 볼 하나가 되게 커요. 제가 브런치는 이런 식으로 아들 남긴 거랑 조금 더 애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플레이트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먹는데 야채를 구워도 시즈닝이 좋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슈에로조에서 이 이탈리안 시즈닝을 저번에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갖고 그 이후로 계속 재구매하고 있거든요. 씹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말린 거는 약간 좀 꾸덕 쫀득 약간 그런 느낌의 말라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조금 뿌렸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빠져있는 시즈닝이에요. 머시룸 솔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즈닝이 다양한 머시룸과 그 다음에 뭐 후추, 소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뭐 짜지도 않고 소금 많이 안 들어갔나 봐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중간중간에 고추 씨 같은 것도 보이고 팬케이크에 이 키토 허니라고 제가 이게 플라스틱에 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재구매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되게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정말 꿀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제가 키토식을 예전에 계속 했었어가지고 그때 많이 사용했던 제품들은 많이 이제 친근한데 그 중에서 조금 건강한 것들 이런 시럽도 되게 단맛을 내게 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멍크프루시나 알룰로스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안전한 식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키토 할 때 쓰는 단맛을 내는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건강한 거 뭐 스티비아나 아니면 알룰로스나 아니면 뭐 멍크프루시나 뭐 어리트리톨이나 뭐 이런 애들은 제가 좀 안심하고 썼던 애들인데 얘가 멍크프루트하고 알룰로스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홀썸염 지로 네카브.
아, 그리고 밥 다 먹고 비타민 먹으려고 갖고 올라왔고. 아, 요즘 너무 살쪄가지고 약간 야채를 많이 먹고 있어요. 포만감이 생기도록. 근데 진짜 양배추는 이렇게 그릴 해 먹는 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시즈닝이 되게 맛있으니까 뭔가 되게 뭔가 요리한 것 같고, 이 계란도 제 용으로 만들었으면은 감자를 넣지 않았을 거예요. 맛있네. 왜 남겼지? Forget your feelings. Show me you want it. You've been a phantom. Ain't no more talking. Need you to back it up. 아, 시원해.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버스 스테이션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아들을 데려다 준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모든 교과서, 텍스북을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갖다 내고 약간 좀 하나하나 정리가 들어가는 약간 그런 날이래요. 애가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그 뜻은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여름방학. 아이들의 여름방학은 참 느낌이 오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방학이라서 집에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름방학 그러면은 뭔가 휴가도 가고 베케이션도 가고 수영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뭔가 나도 아이가 방학을 했기 때문에 더 느껴지는 그런 약간 휴가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 나는 방학이 아니라는 거. 지금 아들 여름방학도 사실상 한 2달밖에 안 되거든요. 뭐 시간이 없어요. 뭘 하려고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왜냐면은 아이도 이제 크고 막 이러니까 점점 더 바빠지고 숙제도 더 많아지고 뭔가 집에 있을 때도 가족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 별로 없고 항상 여름방학이라는 그 시간을 되게 잘 쓰고 싶었거든요. 아들 생각해서 뭔가 계획을 하려고 그래도 또 나도 바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말자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바빴고 항상 이런저런 생각으로 현실적인 생각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요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내년에 뭐 이렇게 뭐 해보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항상 여름방학을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들하고 저 이렇게 셋이서만 어디를 되게 이렇게 탁 그냥 진짜 편하게 다녀본 적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제가 원하는 느낌 제가 원하는 스타일,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여행을 많이 안 해봤더라고요. 한 1년 전, 2년 전 정도부터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될까? 항상 누군가를 맞추고 있는 날 발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아들을 위하여, 이번에는 좀 부모님을 위하여, 이번에는 남편이 불편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지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그런 시간을 쓰는 것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산 지 한 30년 됐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왔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미국에 여행을 다녔던 게 기억이 안 나요. 뭐 기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막 어디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본 적도 없고 가봐야 뭐 애 데리고 친한 언니 집이랑 같이 뭐 베가스를 가거나 뭐 그냥 그런 뭐 친구랑 뭐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캐빈 잡고서는 그냥 가거나 한 번씩 그냥 그렇게 진짜 그것도 되게 옛날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제가 약간 결정해서 어디를 갔던 거는 출장은 되게 많이 다녔어요. 뉴욕으로, 뭐 테네시로,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플로리다, 뭐 그리고 뭐 당연히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여러 곳으로 많이 다녔고, 뭐 포틀랜드, 오클라호마도 갔다 왔었고, 텍사스도 있고. 생각해보면 미국 안에서 되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런 곳을 다 한 번씩만 간 게 아니고 되게 많이 갔었고 1년에도 몇 번씩 움직이고 막 이랬거든요. 약간 진짜 그냥 여행 있잖아요. 여행. 내 몸을 우리 집에서 옮겨서 먼 곳으로 뭔가 힐링을 위해 떠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진짜 여행 같은 여행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미국에 산 지는 30년이나 됐는데 정작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해보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가는 개념이 아들이 크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들이 벌써 이만큼이나 됐다고? 이번 7학년이 끝나니까 이제 내년이면 8학년이라고? 8학년이면 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마쳤어요. 아주 굵직한 그런 뼈대스러운 이제 여행 계획은 마쳤고, 그 안에서의 이제 좀 세세한 계획은 아직도 계속 정하고 설치하고 알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가을에 비누 비즈니스를,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고 나면 아마 몇 년 동안 바쁠 거고, 처음 몇 년은 늘 뭔가 멘탈이 많이 포커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뭣도 모르고 갔다 약간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가긴 갔는데 라스베가스에 그냥 내 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저희는 뭐 카지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막 버펫을 막 먹으러 다니는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버펫을 먹고 한 적은 있지만 막 줄 오래 기다리고 사람 너무 북적거리고 막 이런 거는 저희 자체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몇 년간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하지도 못했었었고, 어찌 됐던 라스베가스에서 내가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행을 했던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전에 갔을 때는 좀 뭐 집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뭐 있으면서 약간 여행스럽게 그렇게 있었던 거지. 그리고 대단히 뭐 메인 스트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리조트로 해서, 사실 메인 스트립으로 제가 미국 아무래도 사니까 라스베가스 자체는 되게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스트립 쪽에 뭐 많이 있어 보기도 있어 봤지만 뭔가 기억에 제대로 남는 것도 많이 없고, 뭔가 제가 계획해서 갔다스러운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호텔을 정하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좀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안 가봤던 데도 가고, 안 먹어봤던 것도 먹고, 수영도 많이 하고, 하도 여행을 안 다니다 보니까 약간 나의 스타일의 호텔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숙소를 구하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좀 정신을 차린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정말 여행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내 스타일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좀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요런 방법이 나한테 좀 맞겠다. 내가 그때 이래서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좀 더 정신이 차려지는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라스베가스를 한 4박 5일 정도를 좀 여유롭게 갔다 올 생각이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제가 원래 시애틀을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 포트랜드까지는 이제 출장 때문에 여러 번을 갔었었는데 시애틀에는 생각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별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시애틀을 계획을 하다가 진짜 정말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월 달에는 시애틀에 간다, 몇 박 며칠을 간다 그러면은 한국에 가는 거랑 비용이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7월 달에 대단히 막 비행기를 타고 여행으로 막 움직였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건데,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호텔 같은 것도 알아보고 부킹하고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좀 알아보고 이러면서 되게 느낀 건데, 6월 달, 7월 달은 그냥 호텔 가격이나 뭐 비행기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미쳤던데요. 그때 다들 어떻게 여행 다니지? 되게 비싸던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까 생각해봤는데, 기차는 저희가 3명이고 가면은 슬리핑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룸을. 그 룸이 3명짜리는 없어요. 2명짜리, 뭐 4명짜리, 6명짜리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국 가는 비행기 3명 값이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시애틀에 갈 거면은 약간 비수기 때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가서 렌트카를 하던가, 거기에서 트레인을 이제 무슨 라이트링크인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다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숙소가 좀 메인 다운타운 쪽으로 있어야 되니까 또 거기에서 또 가격이 되게 비싸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막 1박 2일, 2박 3일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3박 4일 이상으로 하니까 막 가격이 막 그냥
다 부시는 거예요, 진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가격이 나오는 거죠. 별로 멀지 않은, 뉴욕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서 꼭 가야만 하는가? 꼭 이곳을 가야 하는가? 아, 내가 이번 여름에는 이걸 알았으니까 좀 다음에는 이런 계획을 할 때 좀 더 빨리 미리미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본 게 벌써 한 2달 전인데도. 그래서 시애틀은 그냥 포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이게 가성비가 좀 잘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가성비를 좀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value of money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여기 LA 근처, 로스앤젤레스 근처, 여기를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놀러 오고 싶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근처도 뭔가 제대로 다녀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로스앤젤레스 그 코어 그 중심부는 항상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잠깐 차 타고 나가면 다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늘 좀 거기를 되게 진짜 본다, 여행한다 라는 생각으로는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가까이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정말 여름에 정말 많이 가고 싶은 곳이 샌디에고더라고요. 사실 여기에서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금방 가는 곳이니까 동네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 안에서 가장 큰 리틀 이틀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잘 몰랐어. 옛날에 갔었어요. 심지어는 갔었었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샌디에고에 있는 그 리틀 이틀리가 가장 미국에서 큰 리틀 이틀리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예전부터 리틀 이틀리에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가자 그러고서는 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틀 이틀리만 가기 위해서 샌디에고를 잘 안 가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너무 늦기 전에 샌디에고를 좀 알아보자. 또 한 4박 5일이나 그렇게 있어보자. 그러고서는 막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또 미쳤던데요. 좀 비싸더라고요. 어찌됐든 차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렌트카를 해야 된다거나 비행기를 타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트랜스포테이션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가서도 이제 저희 차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뭔가 호텔 자체를 약간 중심부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도 세이브할 수 있고 가성비가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샌디에고 많이 갔었는데 약간 좀 1박 2일 아니면 그냥 하루 갔다 오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했었지. 거기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좀 바다도 보면서 약간 여유롭게 있는 그런 여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들도 좀 컸고 저도 약간 제가 원해서 가는 거고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 재미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는 안 해봤다, 아니면 해봤지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4박 5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벌써 몇 주 전이었는데도 솔드아웃이 많이 돼가지고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4박 5일이 안 되고 3박 4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박 4일을 이렇게 그래도 가격이 가장 좀 괜찮은 주로 해가지고 7월 달에 그렇게 샌디에고를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40대에 제가 많이 후회하는 것들, 그거를 제가 한번 영상을 또 봤었어요, 최근에.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었었어요. 너무 열심히, 너무 일만 하고 나에게 베케이션을 주지 않고 너무 현실만 따지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일은 여기 있는데 힐링이나 약간 좀 여행, 약간 겟어웨이 이런 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너무 약간 좀 지치고 했을 때 뭔가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았었어. 그때 힐링했었지 하는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좀 룩백할 수 있는 추억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여름을 시작으로 해서 꼭 여름 방학이 아니더라도 아들 학교를 며칠씩 빼더라도 비수기나 가성비가 좀 나올 때 미국 여행을 간간히 돌아다녀 보려고 해요. 저는 출장이지만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아들은 캘리포니아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지만 거의 여기만 많이 알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번 연도에 한국에 갔다 왔을 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늦게 오니까 거기는 아주 추운 곳이고 거의 한 10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지기 전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올해는 꼭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한 번씩 갔다 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포틀랜드도 여행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맨날 미팅밖에 안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가 되게 커피숍이 되게 가보고 싶은 데가 되게 많아서 이제 포틀랜드도 좀 제대로 가보고 싶고 뉴욕 쪽도 이제 막 출장으로는 진짜 많이 다녔는데 이제 그쪽도 이제 아들 이제 와이하우스나 뉴욕의 맨하탄이나 이런 곳들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엄마도 젊지만 아들도 이제 큰 상태. 지금이 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몇 년 정도가 딱 같이 여행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아들도 좀 많이 크고 바쁘고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이 약간 골든 아워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한 곳을 조금 여러 날 있는 걸로 너무 찍고 오면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을 일단은 조금 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해보려고 해요. 저같이 또 초현실주의적인 사람은 또 남편도 되게 현실주의적이고 되게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좀 우리한테는 불편한 상황이 좀 있겠죠. 여행을 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서 또 얻는 것과 또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고 또 현실 감각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쇼핑은 잘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거를 많이 보면서 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인스퍼레이션이나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여름은 가성비를 생각해서 움직이는 루트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진득하고 진하게 여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뭐 한 곳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여의치는 않으니까 요즘 미국 물가도 많이 장난 아니고 하는 일도 있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제일 바쁘거든요. 정말 계획해서 호텔 잡고 막 이렇게 가는 여행 빼고도 당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들이 닌텐도 월드에 가고 싶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올해 초부터 생긴 거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벌써 많이 복잡하고 지쳐요. 또 남편이랑 저는 너무 북적거리거나 너무 사람 많은데 조금 기가 많이 뺏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수록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너무 좀 폐쇄적이 되는 것 같기는 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저랑 아들만 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기는 갈 건데 방학이 너무 무르익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6월 말로 가거나 막 7월 초로 가거나 그러면 다 그냥 미쳤거든요. 그냥 모든 나가면 안 돼요. 사실은 6월 초 정도에 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평일에 주말에 가면 안 되거든요. 주말에 가면은 그냥 안 돼요. 그냥 큰일 나요. 주중에 아이를 데리고 움직일 거고 그리고 특히 여름인데 주중이면 남편이 진짜 제일 바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좀 이렇게 풀어주고 저희 둘이만 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DTLA나 아니면은 리를 도쿄 이런 곳들도 저는 너무 많이 돌아다닌 곳이기는 하지만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애를 데리고 DTLA나 리를 도쿄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좀 데리고 돌아다닐 만 하니까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몇 년간은 꼼짝말하고 집에 있었잖아요. 요번에는 이제 클만큼 컸고 LA 이곳 저곳을 조금 보여줄 만한 곳들은 정말 관광처럼 좀 보여주고 이럴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LA에 뮤지엄이 되게 많은데 사실 너무 귀찮고 바로 코앞이니까 안 가고 그랬었었는데 박물관도 좀 여러 군데 아들 데리고 가고 문화생활이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안전을 추구하고 너무 약간 불편한 거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 많은 곳을 어보이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좀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 시간 1년에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 아들 방학 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여름 계획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진짜로. 각자의 다 시츄에이션이 있겠죠. 그 연도마다
이렇게 좀 항상 상황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라스베가스하고 샌디에고는 영상 촬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정보도 되게 많이 나누고 싶어요. 가격이 어땠고 제가 가려는 호텔도 리뷰, 그래서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런 게 좋았고 요런 게 별로 안 좋았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동선, 여기에 만약에 있으면은 요런 걸 하는 게 좋다, 뭐 요런 것들, 레스토랑은 어떤 거, 뭐 그런 총망라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뭐를 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요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나눠봤고, 이게 또 얘기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되게 시원하네요. 뭔가 되게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뭐가 자꾸 이렇게 쌓이고 막혀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여름에 뭐 할 거고 아니면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써주세요. 그래야 저도 댓글을 통해서만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상대방을 알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좀 댓글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 갈 때 뭐 빨대나 뭐 텀블러나 이런 것들 진짜 잘 챙겨갈 거거든요. 제로 웨이스트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말 많이 노력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쓰레기를 많이 만들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은 들지만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오늘은 오후에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스케줄이 이제 딱 짜져 있는 게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준비하고 미리 뭘 좀 먹고 그리고 일해야 될 것 같아요.